안녕하세요. 로쌤의 장영환입니다. 패턴 매매 기법은 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추세 개념을 적용을 해서 비록 자연 법칙은 관성의 법칙이 매번 100%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시장이라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시장에서는 관성의 법칙이 100%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외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100%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시장에서 손절만이 살 길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제 패턴 매매 기법에 경청을 해주시면 아마도 좋은 수익을 내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 하지 못했던 지금 네 번째 스탑,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선물회사에 보통 제가 한 13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가 KR선물이라는 곳이에요. 그 KR선물은 어떤 회사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셔서 뭐 신화적인 존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랑도 개인적인 친분이 지금까지 한 10여 년 가깝게 되신 분입니다. 바로 신문지상에서는 압구정동 미꾸라지라고 하는 윤광로 회장이라고 하죠. KR선물을 만드신 분인데 저도 같이 이제 윤광로 회장님하고 KR선물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하고 상당한 인연이 있고 또 윤광로 회장님하고도 많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고 요새도 이제 왕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나라에서 거의 신화적인 분으로 4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4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2,500억을 벌고 1,200억을 깨지신 분이에요. 그럼 네트로 얼마 남았습니까? 1,300억을 선물 옵션으로 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아마 신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그분이 예전에 저랑 같이 KR선물의 설명회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도 느끼시고 저도 느낀 건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손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어로 유식하게는 뭘로 썼습니까? 제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위험 관리. 그게 주식 게임 또는 선물 옵션 게임에서는 바로 스탑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손절을 놓는 사람과 놓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를 한번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압구정동 미꾸라지님이라고 이제 별명을 왜 미꾸라지라고 졌느냐? 그 에피소드가 뭐냐? 돈을 많이 벌어서 좋긴 한데 배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좋은 별명을 지어주기는 그렇고 손실을 요리조리 잘 피해간다 그래서 미꾸라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굉장히 어떤 못된 분이나 뭐 이런 분도 아니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잘 하시고 또 낙천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압구정동에서 매매를 했다 해서 압구정 미꾸라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분이 어떤 그래프를 제시를 했습니다. 손절을 놓는 투자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차트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여기 또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자산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손실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다시 이익을 보고 손실을 보고 이익을 보고 손실을 보고 똑같습니다. 이익을 보고 손실을 보고 이익을 보고 손실을 보고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손실을 볼 때는 작게 보고 이익을 볼 때는 많이 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잘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앞일을 예측한다는 것은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잘하지 못하는 일을 노력한다고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런 거. 내가 직장 퇴근하자마자
일찍 들어가서 우리 애기들하고 잘 놀아주는 거. 그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사랑받는 아빠가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성적을 올립니다. 그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잘할 수 없는 일을, 잘할 수 없다고 확정된 일을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노력한다고 해서 앞일이 일찍 되어지면 이 세상에 돈 못 벌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듯이 그런 잘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하는데 욕심을 부리시지 말라 이거예요. 10번 매매해서 7번 깨지고 3번 벌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좌가 플러스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깨질 준비가 돼 있다. 저한테 매매 클리닉으로 오시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 아, 장영환 선생님, 저는 10번 매매해서 8번, 9번 이깁니다. 이긴다 이거예요. 한 번 깨지는데 미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아, 그러면 계좌 돈 많이 버셨겠네요?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그럼 속으로 뭐라 그러겠습니까? 바보 또는 병신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아니 10번 매매해갖고 8번 이기는데 왜 계좌가 마이너스냐 이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된다? 적게 벌고 많이 깨지고, 적게 벌고 많이 깨지고 하니까 그게 누적이 돼서 뭐가 돼요?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적게 깨지고 많이 벌고, 적게 깨지고 많이 벌고 하면 그게 결국에는 누적이 된다. 여러분들이 그 명확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배팅이라고 거기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왜 다음이 없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항상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고 남한테 그런 소스를 받다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없어지면 다른 사람한테 소스를 받으려고 전전긍긍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회가 없게 되고 이번에 나는 한몫 잡아야 됩니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쉬운 거라면 모두들 다 주식해서 돈을 법니다. 주식해서 5% 내외만 돈을 벌고 있다는 점 항상 명심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깨질 준비가 돼 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거꾸로 생각하면 겸손하게 주식시장에 대응을 하시라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로셈 5개가 있습니다. 로셈 5개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명확하게 다음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로셈 5개는 무엇이냐? 첫 번째, 손절은 생명선. 이게 바로 무엇이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험 관리. 두 번째, 호가창 띄우고 매매하지 않기. 호가창 띄우고 매매하신 분은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올라갈 것 같아서 계좌가 주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호가창 띄우고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는 단타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단타 매매하면 할수록 절대 돈 못 벌고, 제가 15년 동안 이 시장에 있으면서 딱 한 가지 자신 있게 느낀 거, 손절을 놓지 않는 사람 성공할 수 없고, 두 번째, 단타 매매하는 사람 절대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혹시나 이 VOD를 보신 사람 중에 단타 매매에서 난 돈을 대박을 벌었다, 그러신 분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제가 사부님으로 평생 모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손절을 대기시키자. 그 얘기는 뭐냐?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1억 갖고 이 사업을 했을 때 2천만 원 마이너스가 나면 이 사업 정리하고 8천만 원을 챙겨서 다른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있으세요. 즉 뭐냐? 위험 관리가 돼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도 그냥 찔러놓고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손주한테, 자식한테 넘겨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위험 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돈 놓고 돈 먹게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지지 않겠다, 이 얘기는 바로 욕심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일은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손절 넣기. 포지션을 잡는다는 말은 리스크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리스크에 노출됐을 때 동시에 그 위험의 크기를 알아야 돼. 손절의 크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3만 원에 들어가면 29,000
100원, 28,900원. 1,000원에는 내가 1,000원 깨지면 나오겠다라는 그런 위험에 대한 관리를 미리미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3만 원에 일단 떡 한 사고 또 빠지면 그때 손절을 생각하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절대 손절을 놓을 수가 없어요. 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나는 어디에 손절 놓겠다 해서 동시에 기계적으로 손절을 대기시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기다림도 투자입니다. 제가 스나이퍼 얘기해드렸죠? 기다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돈입니다. 그 사람은 그 한 방을 명중시키면 어마어마한 포상을 받는다. 여러분도 기다리는 것이 허송세월하는 게 아니에요. 낚시하시는 분이 그 한 마리 월척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건 곧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기다림은 곧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는데 이 돈을 들고 내가 외국인과 개미와의 싸움이다. 기관과 나와의 싸움이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싸움. 천만의 말씀이에요. 매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야 잘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 매매 못해요. 어떻게 기다려요? 성질이 급해 죽겠는데. 그런 사람 절대 돈 못 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2강을 총정리하면 추세의 개념 잡기. 첫 번째, 자신의 HTS로 추세를 판단하기. 그래서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박스권이냐를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숙제를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엔 내드립니다. 자,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는 거 10종목 골라와 보세요. 하락 추세라고 생각하는 거 10종목 골라와 보십시오.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닌 박스권 같다. 그런 종목 10종목 골라와 보세요. 해갖고 제가 숙제 검사를 합니다. 오프라인일 경우에 그게 가능하니까. 두 번째, 화면의 한계를 벗어나기. 화면의 한계를 어떻게 벗어난다고 했습니까? 이건 추세가 지속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화면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 추세의 개념을 아실 수가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 현대미포조선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리온 차트도 같이 권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리온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리온 차트를 지금 이제 켜갖고 보여드릴 텐데, 오리온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오리온 차트 일봉입니다. 항상 일봉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일봉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 이 오리온 차트를 보십시오. 오리온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어땠습니까? 기가 막히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과 똑같은 차트예요. 똑같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상승 탄력이 붙은 차트라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현대미포조선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대미포조선 차트가. 어떻죠? 여기 2,000원이었습니다. 저가가 2,0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 가고 있습니까? 2006년도 11월 말, 10월 말에 13만 1,000원입니다. 차트에서 보실 때는 68,000원이 최고였지만 지금 현재 HTS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때요? 13만 원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화면의 한계를 벗어나서 장기적으로 추세 매매를 하시라 이거예요. 올라갈 때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상승 추세의 그림입니까? 자, 이와 똑같은 형태의 미국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차트. 이게 무슨 차트냐? 애플 컴퓨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애플 컴퓨터 차트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승 차트입니다. 애플 컴퓨터가 예전에 얼마였느냐? 8불, 9불 하다가 72불까지 갔어요. 몇 배요? 1년 반 동안 10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애플 컴퓨터 이렇게 사과 딱 그려져 있는 그 맥킨토시, 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거, 또 스타벅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스타벅스 차트도 어떻냐? 여러분, 요새는 스타벅스 차트 커피, 스타벅스가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스타벅스 차트는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히 보여줄 거예요. 패턴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맞는 차트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주식에도 적용이 되고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도 적용이 되고 중국 주식에도 적용이 되고 인도 주식에도 적용이 됩니다. 영국 주식에도 적용이 돼요. 제가 다 검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에만 적용되는 반편 차트 적용 기법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유동성이 통용되는 주식이면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국 주식으로 들어오면 한국 주식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 그래서 여기 계속 앞에서 이제 했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화면의 한계를 벗어난다.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자, 간단한 기술적 분석 툴을 배웠습니다. 근데 진짜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네 번째, 간단한 기술적 분석 툴을 배우기 위해서 자산 그래프와 로셈 5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진도로 나가기 위해서 제3강 옵션 미결제 약정을 이용하여 추세를 판단하는 가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MACD와 이동평균선이라는 그런 추세 기법을 논하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추세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도출을 해내느냐 그런 계량적인 아주 그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이 기법을 배워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적용을 한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설을 적용을 시키려면 첫 번째, 복권의 개념이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시장에는 두 가지의 집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손과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개미가 있습니다. 자, 큰 손과 개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죠. 아줌마들이 시장 바구니 들고 증권사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때가 꼭지다. 공부해야 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해갖고 주식한답시고 증권사에 객장에 얼쩡얼쩡거리면 9시 뉴스에 나옵니다. 증시가 화랑입니다 해갖고 아줌마들이 장바구니 들고 나오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주식한다고 나온다 그러면 바로 그때가 무슨 시점? 파는 시점이에요. 왜? 개미가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시장은 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미가 움직이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가면 돼 라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자, 개미와 큰손이라는 두 부류의 집단이 있을 경우 개미의 흐름을 알면 시장의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 왜? 개미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하면 되니까. 개미는 대박을 좋아하죠. 증시의 복권 또한 증시에서 복권은 일반 시장에서 복권은 뭡니까? 그런 서민이자 개미의 속성을 바로 대변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복권. 대박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누가 현금을 주고 삽니까? 복권은. 돈 많은 사람은 안 사죠. 없는 서민들이 혹시나 대박이 터질까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복권을 사는 자와 파는 자. 만일 대중이 이건 이제 옵션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 그럼 시장에서도 복권의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옵션입니다. 자동차 선택 사양에 들어가는 옵션이 아니라 옵션은 무슨 개념이냐? 바로 복권의 개념이에요. 단지 복권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배팅하는 것이 콜이라는 복권이고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배팅하는 복권이 바로 풋이라는 복권입니다. 그 콜 복권과 풋 복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시장의 논리는 간단해요. 뭐라고요? 개미들 움직이는 것에 반대 방향으로 배팅을 하라. 그러면 개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아느냐? 바로 시장에서 콜 복권과 풋 복권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복권의 개념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쭉 보시는데 개미는 대박을 좋아하는데 증시에서 복권의 개념은 바로 옵션이다. 자, 복권을 사는 자와 파는 자. 자, 이때
만일 일반 대중이 풋에 몰려 있다면 풋은 뭐라고요? 외우실 필요 없고 올라가는데 배팅하는 건 콜복권, 떨어지는데 배팅하는 건 풋복권이에요. 그러면 콜옵션, 풋옵션입니다. 자, 일반 대중이 풋복권을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런 계량적인 지수는 증권거래소에 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뽑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미가 풋을 많이 사고 있느냐, 콜을 많이 사고 있느냐. 그러면 개미가 풋에 몰려 있다면 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죠? 개미들은 떨어질 거라고 배팅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시장은 어디로 가요? 올라가겠죠. 반대로 개미들이 콜에 몰려 있어요. 콜복권에 계속 몰려 있어요. 그러면 콜복권에 몰려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거래소에 가시면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복권에 몰려 있느냐, 풋복권에 몰려 있느냐는 콜의 미결제 약정의 수, 풋의 미결제 약정의 수를 보시면 되는데, 미결제 약정의 개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창에 가시면 지금 바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미결제 약정은 무엇이냐? 미결제 약정은 정리되지 아니한 포지션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콜을 사서 정리 안 했어요. 그러면 콜이 누적적으로 나와 있는 게 콜의 미결제 약정입니다. 또 풋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은 포지션이 있으면 풋에 대한 미결제 약정의 수예요. 근데 콜과 풋의 비율이 1대2 이상의 신뢰를 벗어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옵션 미결제 약정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 복권을 사는 자와 파는 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예, 복권의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 복권을 사는 자와 파는 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시장에서 복권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의 속성을 이용해 갖고 시장에서 어떻게 추세를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미국에서 배운 그 복권의 개념으로 여러분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제가 콜복권, 풋복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복권을 미결제 약정이라는 개념으로 살짝 바꿔서 콜의 미결제 약정, 풋의 미결제 약정, 둘 다 누적 개념입니다. 내가 콜에 더 배팅을 많이 했는지 풋에 더 배팅을 많이 했는지 알려면 이런 테이블을 보시면 돼요. 자, 어떤 테이블이냐? 이게 우리나라 옵션 시장이 1997년 7월 달부터 열렸는데 1997년 9월 달에 콜옵션, 풋옵션의 미결제 약정의 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997년 9월 20일 날 콜에 투자한 수는 13,296개, 풋은 4,792개입니다. 97년 9월 22일 날 콜옵션, 풋옵션 이렇게 있죠? 콜은 21,183개, 풋은 5,772개. 1997년 9월 25일 날 51,722개, 6,968개입니다. 자, 콜복권, 풋복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쪽에 지금 개미들이 몰려 있습니까? 어느 복권을 더 많이 사고 있습니까? 자, 쭉 내려보니까 10월 1일 콜복권이 86,291개, 풋복권이 11,536개입니다. 개미들이 이렇게 쭉, 이게 무슨 개념이냐? 누적 개념이에요. 매일매일 콜과 풋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데이터를 모아놓은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쭉 보시면 10월 4일 날 91,234개, 14,605개. 쭉 추이를 지켜보세요. 어디가 많습니까?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개미들이 복권을 사는 사람은 주로 뭡니까? 개미들이에요. 그죠? 자, 개미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습니까? 콜복권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풋복권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콜복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997년 몇 월? 9월 20일서부터 10월 달까지. 자, 10월 7일 날, 10월 9일 날 103,196개, 9,634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이라는 것은, 복권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어때요? 로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갈리지만 이 옵션은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생깁니다. 또 생기고 이제 1997년 10월 10일부터는 11월물이 상장이 돼서 6,753개, 3,988개, 또 10월 10일 날은 8,000개, 5,000개, 10월 15일 날은 2만 개, 10,000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97년 10월 18일 날 46,000개, 10,000개입니다. 10월 14일 날 12만 1,000개, 2만 1,000개입니다. 10월 30일 날 31만 9,000개, 2만 1,000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어때요? 개미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시종일관 어디에 투자하죠? 바로 콜복권에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이 당시에 몇 배가 나왔느냐 시장에서? 옵션에 투자해서 584배가 나왔습니다. 신문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584배가 나왔다는 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기적인 속성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겠다. 그만큼 변동성도 크지만, 자, 그러면 이것만 딱 보니까 개미들이 콜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콜은 뭐에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는 것에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차트를 볼 필요도 없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곤두박질 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HTS를 보시면 1997년도 8월달, 9월달 차트입니다. 그리고 10월, 11월달까지 차트입니다. 지금 9, 10, 11월달 개미들이 어디에 몽창 투자하고 있었습니까? 올라가는 거에 투자하고 있었죠.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죠? 766.70에서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350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개미들은 계속 이렇게 빠지는 장이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뭘로 배팅합니까? 올라갈 걸로 배팅한다. 정확히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복권을 파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외상거래하는 대기업이나 큰 손이겠죠. 그 사람들은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금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은 크게 이익을 봤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런 장에서 큰 손들도 주식을 갖고 많이 저기 했겠지만 논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개미들은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무엇이냐? 이런 테이블에서 10월 달까지만 그렇느냐? 아니에요. 자, 11월 달 테이블 보여드릴게요. 자, 11월 달치 테이블입니다. 10월 30일에 34만 4천 개. 풋옵션은 얼마예요? 2만 2천 개. 11월 중순 36만 9천 개. 3만 5천 개. 어느 하나를 1로 봤을 때 이것은 몇이 됩니까? 비율이 1대 10이에요. 자, 11월 12일 날 50만 개, 6만 개예요. 개미들이 계속해서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12월 보면 4만 4천 개, 1만 3천 개, 12월 달 17만 개, 2만 1천 개, 12월 달 23만 개, 5만 8천 개. 12월 달까지 어떻습니까? 차트를 보지 않아도 개미들은 어디에 목매고 있어요? 콜복권에 목매고 있어요. 개미들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라고.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지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자, 이런 기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자, 근데 지금 시장은 우리나라 옵션 시장이 세계 1위입니다. 완전 자본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콜옵션과 풋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어느 하나를 1로 놨을 때 1대 2 이상의 비율로 벌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1대 2 이상의 비율로 지속적으로 벌어져야만 신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몇 대 몇? 10대 1, 11대 1까지 갔어요. 세상에 이런 시장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지금 지나간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해주느냐? 시장이 이제 옵션 시장이 생길 시장만 있으면 이런 초보적인 논리가 계속 그 시장에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옵션이 안 생긴 게 있습니다. 생겼지만 거래가 안 되는 게 금리 선물 옵션 시장이 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은 있는데 옵션 시장은 아직 거래량이 미비해요. 그게 막 거래량이 산다면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한민국도 점점 글로벌화 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타겟이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 애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정 때 3박 4일을 어떻게 해요? 고스톱 치고 놀지만 걔네들은 보름 동안 문 닫아 걸고 맞아 가는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빌려서 주식하고 노름하고 이러지만 걔네들은 어때요? 보기에는 아주 뻘쭘하고 볼품없어도 돈을 쟁여놓고 사는 애들. 화교 애들 보십시오.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출받아서 노름하지만 걔네들은 차곡차곡 잘 저축을 해서 배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파워가 있다. 그리고 투기 성향도 어때요? 대한민국 사람보다 못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못지 않아요. 그런 투기적인 시장이 우리나라에는 몇 배가 났습니까? 584배가 났어요. 걔네 그 이상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총알 아끼셨다가 중국 시장에서 이런 우리나라 영향을 받아서 또 오죽이나 뭐가 발달이 돼 있어요. HTS 발달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에서 HTS 딱딱 들겨서 그렇게 투기 성향이 강할수록 이런 콜복권과 풋복권의 레이쇼가 후진국일수록 더 벌어진다 이겁니다. 네? 걔네는 증권사에 가고 주식 사려고 밤새는 애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그 정도로 투기 성향이 강하다 이겁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돈은 신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헛손질 하지 않고 배팅 잘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중국 시장이나 인도 시장 글로벌화 돼서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돼갖고 그쪽 시장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물을 쪽쪽 빨렸듯이 그 나라 중국 애들 데리고 단물을 쪽쪽 빨아서 자본을 이리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자본이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 지나간 걸 뭐하러 가르쳐주냐? 아직 옵션 시장이 생길 시장이 숱해 많다 이거예요. 그런 논리를 적용한다면 한 가지 더 확신을 갖는 무기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노하우를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콜복권과 풋복권, 옵션 미결제 약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차트를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추세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차트를 보고 추세가 거의 확실한데 옵션 미결제 약정이 있어서 딱 보니까 어때요? 역시나 받쳐준다.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투자할 거 1억 투자해서 화끈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확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요 옵션 미결제 약정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강의 교재로 넘어와서 옵션 미결제 약정에 대한 강의를 끝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네 번째 강의 MACD의 정확한 이용 방법 및 특성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여기 하나 여러분들이 왜 이거는 설명을 안 해줄까 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숫자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기법으로 00, 20, 50, 80, 100의 의미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대상으로 숫자 유용성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숫자 유용성과 의미 있는 가격대를 이용해서 역시 무슨 지점? 지지와 저항을 알 수 있으며 지지와 저항은 곧바로 무엇과 직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손절과 직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손절과 직결되는데 자, 이런 숫자의 유용성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해주느냐? 자, 말 나온 김에 요 MACD의 특성을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숫자의 유용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의 유용성은 무엇이냐? 간단한 논리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세 매매를 하는데 대부분 증시에서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또 주식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식은 심리전이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식은 심리전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심리적이라는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숫자로 표출될 수가 있다.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나운서와 기자들이 9시 뉴스에 나와서 1988년도에 990 막 이렇게 갈 때, 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인 1000이라는 지점에 직면을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뭘 합니까? 차트를 보고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1000이라는 지점이 저항선이라고 알려준 것도 아니고, 암묵적으로 일반 대중이, 그래, 1000이면은 저게 뚫기 힘들 거야. 신고가인데 1000을 어떻게 뚫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대한민국 서울은 관습법적인 누구나 다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관습법적인 수도다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위헌 시비를 할 때. 그것처럼 삼척동자도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천이라는 지점이 뭡니까? 저항선이에요. 심리적인 저항선이에요. 그거는. 누가 증명하지 않았지만 심리적인 저항선이다 이거. 지금 1464까지 갔다가 곤두박질 치지만 2000은 무슨 지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1950이 되면 2000이라는 지점은 1000과 마찬가지로 무슨 지점이요? 심리적인 저항선이 된다 이거. 2000이 뚫리면 저항선이 뚫리면 뭐가 된다? 지지선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000이 뚫렸을 때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자 이제 1000이라는 지점이 무슨 지점이다? 심리적인 지지선이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주가지수를 배팅을 해갖고 1005에 샀으면 1001에 스탑을 놓는 게 낫겠습니까? 1000에 스탑을 놓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999에 놓는 게 낫겠습니까? 잠시 고민이 되시죠? 어디에 놓는 게 정답일까요? 999가 정답입니다. 왜? 1000은 지지선이에요. 이왕 쓸 거 1001에 놓을 바에 2포인트 더 써서 뭘로 어디에 놔요? 999에 놓는다 이거. 1000이 뚫리면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쭉 빠질 확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럴 바에 어디다 놓는다?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생각되는 것 바로 밑에다가 무엇을 놔요? 손절을 놓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이거. 그게 바로 합리적인 숫자를 쓰는 것이고 그 숫자를 잘 조합해서 쓰시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주식은 심리전이다라는 걸 숫자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그거는 숫자의 의미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그거는 무릎 20입니다. 80이 무엇이냐? 어깨입니다. 20 무릎입니다. 자, 0, 20, 80, 100이 있습니다. 자, 0과 100의 딱 중간은 무엇이죠? 50입니다. 이런 무릎, 허리, 어깨는 무엇으로 작용할까요? 이것도 역시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90이라는가 70, 60 또는 40, 30, 10은 뭡니까?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작용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러면 종합주가지수로 판단을 한다면 980은 0에서부터 900서부터 1000까지니까 980과 1000이 있으면 990은 지지선이나 저항선의 역할을 못한다 이거예요. 또 900이 있고 920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950 또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930과 40은 지지와 저항의 심리적인 개념이 없어요. 950은 역시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지선과 저항선 바로 밑에는 뭘 써요? 손절과 바로 직결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면 이런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여러분 HTS로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실 텐데 2005년도 4월부터 2006년도 4월까지 역시 1년의 차트입니다. 자 여기가 어느 부위입니까? 이쪽 부분이. 그쪽 부분이 바로 1300선입니다. 1300선이에요. 1300, 1400, 1500은 뭐야?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지지와 저항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또 여기는 얼마입니까? 1250과 맞물려지고 있어요. 또 이쪽은 어떻습니까? 1150과 맞물려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주식은 심리전이다라는 확실한 증거들이 이렇게 곳곳에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실전 매매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추세 패턴 매매의 기술적 분석 기법 대여섯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이 숫자 유용성까지 한 7가지가 종합이 돼서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또 어떻게 손절을 유효하게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피력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이제 총정리를 해보면 3강의 옵션 미결제 약정도 말씀드렸고 또 기술적인 분석 툴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또 추세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강 4강은 이제 본격적인 패턴 매매 기법으로 들어가서 MACD의 정확한 이용 방법 및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MACD의 올바른 이해와 이용 방법 그리고 추세 생성 시 MACD의 특성 이해 등을 비롯해서 이제 네 번째 강의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추세 패턴 매매 기법의 실사례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전수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기본 개념을 모두 숙지를 하셔야만 MACD의 특성과 본격적인 추세 패턴 매매 기법으로 진입할 수가 있으실 거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